호흡기에 대한 문제가 아까 연변과 설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호흡기 걸리면 고창증도 걸리고 가스도 차. 거짓말 같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저거를 이해를 다 시키려면 이 머리가 오늘 더 이상 어느 정도 들어가셔야지 자꾸 얘기를 하면은 제가 드린 말의 핵심이 이제 벗어나. 아까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오늘 송아지들한테 무조건 2박 2일 전에 호흡기 지수성 항생제를 셋 중에 하나를 놓으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네. 근데 뭐 연변과 설사하고 가스 찬다고 하면은 이거를 잊어먹었다 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가스는 찬다. 호흡기가 가스는 찬다. 막말로 우리 집 송아지가 소가 배가 벙벙하고 이러면 가스가 막 이렇게 부르는 것도 가스 하고 벙벙한 것도 가스 하는 거거든요. 호흡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송아지 폐사를 시켰는데요. 네? 송아지가 이제 폐사됐는데 죽었어. 한 4개월 좀 됐는데요. 건강했던 소가 갑자기 배가 이렇게 똑똑해지면서 그거는 네. 갑자기 폐사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호흡기일 가능성이 대략 60~70% 되고요. 혹시 꽉 하면 소리 지르면 죽지는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죠. 네? 예, 소리 질렀어요? 사장님이 죽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죽기 전에 꽤 질렀어? 수의사는 부를 시간이 없더라고요. 금방 가더라고요. 멀쩡했는데? 그냥 멀쩡 건강해서 송아지인데. 멀쩡했는데? 연변과 설사를 안 했는데? 네. 그거는 저거예요. 그래서 내가 60~70% 그거는 저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죽는다. 3~4개월 된 송아지가 특히 여름을 접하면서 여름을 좀 날씨가 좀 더워지는 것 같으면서 3~4개월 된 송아지가 꽥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다. 그거는 이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유두분선충. 이게 한마디로 하면 기생충이야. 이건 유두가 뭐냐면 어미소 젖꼭지. 이 분은 뭐냐? 똥. 젖꼭지에 똥에 묻어있는 선충, 기생충이라는 거야. 운동장이 좀 지저분해서 어미소에 분이 묻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기생충이 묻어있는데 그게 이름이 기생충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두분선충이에요. 이거는 급사 소리 꽥 지르면서 특징이 꽥 지르면서 죽어. 가스가 찼었어요. 죽고 나서 가스 차는 거는 다음이고 가스 차서 죽은 게 아니라 아니 죽기 전에 가스가 좀 배가 벙벙거려 찼어요. 그러면 이걸 수도 있고 아니면 호흡기가 만성적으로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안 봤으니 그 정도까지는. 저기요. 송아지가 물이 막 많이 이제 소화를 못 시켜갖고 물이 찼잖아요. 얼마 되는 송아지가? 한 달 이전의 송아지. 네, 한 10일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태어난 지 10일? 네, 10일. 태어난 지 한 10일 이전에 송아지가 설사를 해서 배가 쫄렁쫄렁거린다. 예. 그 빨리 빼주는. 여기 있는 걸 빨리 빼주는 방법은? 그러니까 출생 10일 한 이내, 일주일. 예, 그러니까 이내니까 7일 송아지가 배가
출렁출렁거린다. 출렁출렁거리는데 이거를 빨리 배출시키는 방법이 뭐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빨리 배출시키는. 배를 갈라서 내면 되지. 근데 배 갈라서 내기가 쉽지는 않아. 저거는 이거예요. 어미하고 단식시키는 방법. 수렁수렁거리네. 네? 수렁수렁. 그럼 그러잖아요. 저거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파망을 씌우거나 옥살이를 내거나 12시간 정도는 굶겨야지. 절식시켜. 그러면 2~3시간에 한 번씩 설사하지. 계속 빠지지. 근데 배출이 안 돼. 만약에 제가 주사를 잘못 넣어갖고 안 될 수도 있어. 설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설사도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배가 출렁출렁. 그럼 출렁출렁 하면은 송아지가 못 일어날 수가 있지. 이거는 수액을 넣는 걸 수밖에 없어. 수액. 그래서 수액을 어떻게 단가 식용수를 넣어야 되는데 잠깐 그게 없어갖고 로데비를 넣었거든요. 조대빌보다는 단가식염수가 나아요. 그래서 또 단가 수경장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났는데 나중에 또 배에서 출렁출렁 그래갖고 그 조치를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나갖고. 그러니까 단가식염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아지들이 이게 배가 뻥뻥할 수도 있죠. 네, 뻥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끙끙거리더라고요. 끙끙거렸죠. 네. 그런 경우는 이게 출렁출렁 한다는 게 이게 부패가 된 거거든요. 부패가 되는데 근데 부패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냄새 맡아봤는데 안 됐어요. 보통 출렁출렁 하는 게 이제 이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100% 부패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페니실린 조그만 거 있잖아요. 페니실린 주사 외에 조그만 거 있어요. 페니실린 주사를 이 가루약 있잖아. 가루약을 이걸 병 뚜껑을 따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송아지한테 미기셔도 이 출렁출렁 거리는 걸 많이 완화시켜요. 좋아요. 이 배가 출렁출렁 거리는 거. 이게 부패가 돼서 이 가스가 차는 거. 그럴 때 가스알명수를 내리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페니실린 갖다가 그걸 입으로 미겨도 좋아요. 근데 물 꽉 찬 상태에서 또 물을 또 주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물 양을 많이 줄 것 필요는. 가서 가스 그때 생각이 안 나갖고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막 그럴 때 가스알명수 녹여갖고 이제 살고 났는데 이제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또 기억이 없어갖고 이게 처방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적어놔야지. 이게 새벽에 누구한테 연락하기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 안 친하세요? 새벽 3시 뭐 그런 새벽 3시 4시 5시 누구한테 연락하기가 근데 여기 주사 말고 호흡기에 약으로는 없어요? 호흡기? 네. 무슨 약? 사료에다 이렇게 뿌릴 때가 돼지는 되는데 송아지는 안 돼요. 주사 뿌리니까 주는데 콩만 흘리고 그랬는데 계속 뿌리 그거 그거에서 넣겠다는 거지 지금? 아니 근데 주사 안 넣겠다는 거죠? 집에 가면 주사 끼게 맞고 있어요. 주사 넣는데 그 부위가 정확질 않아가지고 한 번은 어떻게 났는데 그게 뭐라 그래? 그 부작용이 저기 아니 약 주사하는 방법 내가 최근에도 많이 올렸는데 이거 탁 꽂히는데 이게 탁? 아 그거 보고도 이제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위에서 아래 밑으로 내려면 그건 무조건 피해야 피하더라고. 돼. 근육이 그 목이 있는데 근육은 이렇게 쑤시면 되는 거예요. 그 피하는 이렇게 쓰는데 거기다 쑤시라는데 어떻게 쓰면 소새끼가 가만히 있고 어떻게 쓰면 그냥 난리치고. 아이, 정신이 좀 있는 애는 난리치고 성질 나서 다 틀려요. 성질. 안 아픈 부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의사님들 와가지고 그렇게 툭하고 딱 먹으면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놀라면 얼마나 지랄하는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순간 수의사가 조금 나. 면역력이 저기 일찍 한 달 반 정도 일찍 태어나는 송아지들은 그런 것도 좀 약하죠. 한 달간 일찍 태어난 송아지는 아무래도 약하죠. 한 달 일찍 태어났어요. 하나씩 들어가고. 그럼 그거는 자, 한 달 일찍 태어난 송아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한 달 일찍 태어난 송아지가 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그 면역제를 계속 한 3일 넣고 한 6일 놔주면 괜찮을까요? 근데 3일 안에 우리는 면역제를 주사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 뭐 있어? 한 가지만 얘기해, 한 가지만. 소유미교이지 초유 잘 믿었어. 소유를 미기고 48시간 이내에 이 면역제 소용없어. 뭐예요? 초유를 잘 먹진 않아. 한 달 일찍 태어나서. 초유 어쩌다 강제적으로 비길 수 없어. 잘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잘 먹었는 줄 알고. 초유를 많이 먹어. 근데 그 초유 어미젖을 먹었으면 이게 안 먹겠지만 이런 애들은 미리 선 강제 초유 급여 후 어미젖을 먹이든지 말든지 지가 먹든지 말든지. 근데 그 초유 있죠. 초유를 우리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불만원에 6시간 내려다 이제 초유 먹이라고 이제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여기 48시간 내라고 이제 여기 있는데 그렇게 이틀 동안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아니에요? 초유는 태어나서 바로 먹거나 6시간 이내 먹거나 이런 게 제일 더 좋겠죠. 12시간보다는 6시간 이내 낫고 24시간보다는 6시간 이내 낫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초유에 대한 물질은 48시간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돼요. 그 얘기지 48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48시간 다 돼 47시간 59분에 미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길래 48시간 이내에 미기라는 거지. 근데 왜 그걸 적어놨냐면 농가에서 초유 좋다고 3일째도 미기고 4일째 미기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사장님 초유가 좋다고 3일째 미기는 건 어때? 사장님 생각하면 먹일 필요가 없어요. 30까지. 없어요? 그 얘기. 그래서 제 말씀은 네. 48시간까지 안 먹어도 괜찮은데 아니 먹여야지. 좀 슬슬 시비 거시는 거. 자, 한 20분 남았는데 우리가 궁금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거, 뭐 요건 좀 알았으면 서로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 한번 말씀해 허심탄회하게.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제가 한번 네. 그 소가 분만하고 그건 탈을 꼭 먹여야 돼요. 빼서 내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 얻은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집에 버리는 어르신 계세요? 우리 사장님이 최고 위잖아 집에. 예.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거 그걸 먹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빼서 다 버리잖아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밤에 낳는 건 지가 탈을 싹 먹어치워요 소가. 그래도 이상 없고 그래가지고 한번 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내려오는 방법 중에서 태를 낫으로 잘라서 미기는 것도 제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태를 먹었을 경우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으나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로 태를 먹어가지고 안 먹는 경우 어미소가 설사하고 이런 경우 잘못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미소가 태를 먹는 것은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으나 한 0.1%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안 먹어 진짜. 왜? 장에 가서 딱 맥혀 있어. 죽어. 해결 방법이 없어. 이 태 먹이는 거는 안 좋아요. 태가 안 나와가지고 고무신장 매달아 놓은 거는 그건 맞는 얘기야. 왜? 자꾸 움직이면서 태에 압박을 주면서 이게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거든. 그거는 맞는 방법이야. 옛날 어르신들이. 또, 예.
지방 괴사의 원인과 예방. 지방괴사의 원인이요? 지방괴사의 원인을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네? 지방괴사가 암놈이 많이 나타나요? 순놈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이제 예? 자가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자가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학문 쪽에서 무슨 예? 학문 쪽에서 혹 같은 게 있어서 저희는 되게 큰 종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수의사님께서는 지방 괴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괴사는 왜 생기는지 아. 그 예방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 지방은 이게 서울 지방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방이 뭐냐면 이게 기름이라는 얘기죠. 이 기름 괴사가 뭐냐면 이게 좀 썩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거예요. 이 페트 이게 지방이고 괴사라고는 이제 네크로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괴사의 설명인데 지방괴사라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빨리 안 와다. 어떻게 이걸 우리는 바꿔야 되냐면 지방 변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 좀 와다. 지방이 기름이 변해가지고 딱딱하게 되는 거야. 장이나 이런 데 딱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기 되는 건데 이게 딱딱하게 되는 건데 크기가 요만한 밤톨만 하거나 아니면 애들 주먹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지방이 기름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제 이게 불 먹으면 이게 딱딱해지듯이 이제 그렇게 변했는데 이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에너지 과다 섭취 많이 먹은 거야. 우리가 이런 경우지. 암석 번식을 이제 비육시키려고 해서 빨리 나가야 되잖아. 사료를 처음에 2, 3kg 주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 막 5kg, 8kg, 10kg 막 주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몸에 기름기가 생기게 하는데 이런 지방 변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지 결국 얘기는 많이 먹어서 서서히 올리려고 하는데 많이 먹어서 지방 변성. 근데 그거 임신후에서 주로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임신후. 네. 이게 이제 수정할 때 이제 학문에서 손 놓고서 보니까 임신후? 네. 임신이 했는데 임신도 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임신이 한 애들이 이 지방괴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크기 정도는 식욕에 문제가 없는 건 상관이 없어요. 식욕에 문제가 없는 거 지방괴사가 있어도 식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어보니까 예. 이게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다가 이게 쳤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양관리 잘못된 거예요. 많이 믿는 거예요. 근데도 출산을 했어요. 예? 이번에 출산했다고. 출산을 했어요? 들어가는데 이게 딱딱한 게 막 만져지는데 예. 저희도 그 잘 나오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도 겁이 나서 한 일주일 한 2주를 기다렸었어요. 이게 안 입기만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건- 질탈이지. 그거는 질탈입니다. 어. 아니 지방괴사 지방은- 지방괴사 걸려서도 질탈이 생길 수 근데 있어요. 그 새끼를 낳을 딸이 거의 다 됐는데 그게 이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저에다 전화하고 막 연락하고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새끼 낳는 게 괜찮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장님은 손 넣으니까 막 딱딱한 게 막 자갈 같은 게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수세미 조각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주변으로 다 이렇게 만져서 딱딱해가지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주 심하면 송아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탄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저도 제왕절개에서 많이 꺼내봤어요. TMR 막 에너지 과다해서 이기는 데는 거짓말 안 하고 막 이만한 고구마 같은 이게 그냥 딱딱해서 이 손이 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니 내 손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송아지가 나와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이 제가
이 호흡기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예. 어미소한테서 예방 백신을 놔서 좋게 된다 그러면 어미소한테 예방 백신을 놓으라고 그러지. 왜 여기 사장님 놓기도 힘든 걸 갖다가 붙잡은 애 만회하면서 이래겠네. 자, 설사 예방 백신을 우리 사장님 놓으셨어. 예. 호흡기 백신을 놓으셨어. 사장님 설사 예방 백신 놨는데 송아지 설사 안 해? 하죠 좀. 예. 안 해? 전혀 안 해? 전혀 안 하진 않는데 하죠. 아주 적어요. 많이 적지. 예. 그리고 치료해도 잘 되고. 예. 그러니까 설사나 호흡기는 이거는 국소 면역에 대한 예방 백신이야. 네. 그러니까 폐, 장, 우리가 코로나 이거는 호흡기에 대한 예방 백신이지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전신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미소한테 예방 백신에 대한 효과가 50%가 안 되자. 낮아 수준. 이게 어미소한테 5준 3준 나가지고 백신을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놓으라고 그러는 게 맞는데 이게 효과가 많이 낮아. 안 놓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사장님도 해고 갔을 거야. 좀 덜한 경우는 있는데 그 문제고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비육소이한테 있어서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년 이내에 소가 암소든 수수이든 호흡기가 문제는 있으면 이 호흡을 하기 힘들으니까 앞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려요. 근데 비육 말게 있는 소가 이렇게 오다리라고 그러지 이게 다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보통 한 17개월, 8개월, 15개월서부터 일찍 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거는 이 지역에는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이. 왜 그런지 아세요? 비육소가 15, 16개월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구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는 이 지역에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저한테 힌트를 줬냐면 생후 5개월에 시장이 열려가지고 팔려나가지 서로 예. 거세가 되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일찍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죠? 다른 데는 7, 8개월도 없고 좀 어떤 경우는 내가 잘 키웠다는데 10개월 막 12개월 나와가지고 우리 집 소가 막 진짜 다른 대학생이 나왔는데 우리는 국민학생이 나온 거 초등학생이 나온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5개월 전후에 거세를 하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미세마부를 생기게 하기 위한 거세는 좋으나 육량을 키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조기 거세를 하면 얘는 순놈도 아니고 암놈도 아니죠. 그죠? 중성이죠. 중성의 성격을 띠면서 얘는 쭉 살아가는 거죠. 그죠? 여기는 5개월에 주로 거세 많이 해요? 아니 5개월 거듭하는 게 아니라 5개월에서 이제 경매가 넘어가고 이제 5개월이 지나면 뭐 한 6개월이나 7개월 못해서 거의 거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팔리면 다른 지역보다도 한두 달 빨리 거세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리가 5다리가 많이 나와. 왜 그렇게 했어요? 조기 거세를 하면 이게 왜 5다리가 이렇게 돼요?
순놈의 호르몬의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질 않아. 이때서부터 거세를 하는 순간서부터 중성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 그래서 15개월 때서 이렇게 돼요.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요새는 7, 8개월, 9개월 넘어서 해요. 맞박이 허할 때 하니까 이게 순놈의 성질이 뼈가 굵어진 상태에서 거세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찍 하면 뼈가 가늘어지면서 몸에 체중이 불면서 이렇게 근데 몸의 호르몬의 균형이 안 이루어지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다르다. 그건 호흡기는 아니에요. 아 근데 그 경우는 이제 다른 농장에 갔다가 이제 제가 봤는데 한 제가 봤을 때 한 22, 3개월 됐는데 체격이 꽤 큰데 이렇게 됐길래 그 농장주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어린 송아지 때부터 호흡기를 네. 달고 살았대요. 그래서 호흡기 결과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질문 또 하셨죠? 궁금한 게 한 5가지 정도 여쭤봐봐요. 그 일본 같은 경우 왜 그 호흡기를 5번 주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미소 몸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 예방 백신부터 해서 송아지 태어나서부터 5번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태어나자마자 설명 안 했지만 호흡기에 대한 그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주 많죠. 그걸 다 종류별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기간별로 5번을 출하하기 전까지 5번을 맞춘다는 거지 않습니까? 6, 7개월 이내. 6, 7개월 이내에요. 에피데미는 원래 이제 치료해서 호흡기 에피데미 몰라 원래 모르고 지나가는 이제 예방돼서 그래서 3개월에서 6, 7개월까지. 3개월에서 6, 7개월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기별로 계속 접종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우리는 뭐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겨서 폐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그 저도 오늘 그 최소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택일해서 무조건 송아지 때 한 번씩은 놔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거 이후에 뭐 아닌 말로 5번이면 4번을 더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지 아, 그게는 백신의 개념이고, 백신의 개념이고 그 우리는 예방 주사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일본 애들 백신 5번 놓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얘기대로 이유학 일주일 전에 반드시 한 번 놓고 이유하기 전에 조금 식욕이 떨어지거나 털이 꼬칠꼬칠해지고 연변을 넣는다 그러면 걔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한 번, 보름 후에 한 번 더 넣습니다. 저는 한 번도 놓기 힘든데 2번까지 넣는다는 거는 저기고 한 번은 꼭 넣고 싶어요. 번식이든 교육이든 예? 특별히 번식이든 교육이든 특별히 다른 소에 비해 갖고 이렇게 털이 이제 털 관리할 때 덜 빠진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거칠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소에도 번식 후 보통 몇 개월 된 애들 이상, 분만 하고 일산 이산 20개월 이상 된 애들, 암소들이나 이 소에 대해서 평균 연령이 생후 20개월 넘은 애들은 호흡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제가 드린 이 송아지 시기에 99% 이상의 호흡기 발생률은 생기지 않고 만약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생기면 1%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월 이후의 애들은 그렇게 호흡기에 큰 문제는 없어요. 한 우방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털이 거칠어 보이는 그런 거는 다른 영양 쪽으로 보여야 되지 호흡기 쪽으로는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20개월 넘어서 해야 돼요. 의외로 또 20개월 넘으면은 그런 호흡기에 대한 부분은 또 면역력이 또 있어져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지금 송아지 시기에 그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슬슬 재미가 없으신 표정이세요. 시간이 됐으니까 가만히 빨리 끝내고 가서 자꾸 딴소리 하는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쉬는 시간 없이 어쨌든 거의 5분 빼고 2시간을 달려왔어요. 제가 BVD 마지막- 있잖아요. 예? BVD요. BV. 네, BVD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게 폐사가 됐거든요. 예? 회사. 예. 네, 폐사가 됐는데 어제 그게 이제 이 본래 이렇게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폐사시키거나 뭐 죽이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거 그냥 키웠단 말이에요. 그냥 키웠는데 그 세균이 옆에 소한테 얼마큼 전염성이 있느냐 그거에 좀 궁금해요. 요거는 전 BVD라고 그러는 게 이거 약자예요. 보바인 이거는 소라는 뜻이야. 소. V는 바이러스라는 거야. 바이러스. 그럼 D는 설사.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변이 이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나타나는데 어미소들이 분만하고 나서 변이 계란 푸는 것처럼 변이 이렇게 점액 나오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잘 안 먹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혈액 검사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단이 있으면 그 중에 PI라는 소가 있어요. 이 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냐면 공장에도 PI라는 소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감염을 시키는 소가 있어. 그놈이 어떤 놈인가를 찾아내야 된다. 그놈이 이놈도 감염시키고 저놈도 감염시키고 저놈도 감염시키는 거야. 그걸 찾아내야 돼. 혈액검사를 통해가지고. 아마 BVD가 걸렸으면 한 마리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혈액검사를 다 해봐야 돼. 그래서 그놈의 어떤 놈인가를 찾아내야 돼. 아니면 조금이라도 걸린 걸 다 도태를 시키든지. 저 예방약 있지 않나요? 없어요. 도태. 우리나라에도 내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이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 없이 지나가는 거긴 한데 또 이제 문제되는 데는 또 계속 문제되고